임대차 3법 등을 포함한 부동산 과세 법안이 예고되자 전세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다. 상당히 올랐다. 강동구 2달 만에 2억 전세값. 최근 호가 8억 이상 한겨레 보도입니다. 성동구 금호동 보름새 전세값 1억 6천만 원 올랐어요. 마포구 용강동은 2주 만에 1억 가까이가 올랐다는 겁니다. 내년 공급 반토막 전세 대란 온다. 내년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절반 수준. 한 공인중개업소는 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말 믿는 사람 없다. 임대차 3법까지 전세는 더욱더 귀해질 거다. 정혁진 변호사님, 글쎄요.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들이 이제 법사위에서 다 통과돼서 제대로 발효가 되면 집값도 좀 많이 떨어지고 값싼 전세도 좀 풍부해서 우리 서민들 전혀 주택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누구나 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도 살고 집값도 잡혀서 우리가 다 안정되게 집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이 오겠죠? 그래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이 크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큰 세 가지의 이야기거든요.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을 개정한 도입한 그 목적은 임차인들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모든 약에는요 사실 부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정책에도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가지고 정책의 목적을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좋은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부작용이 있을지는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막 하는 사람보다는 시장에서 현실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한 달, 두 달 사이에 전세 보증금이 1억씩, 2억씩 막 그렇게 오르면은 서민들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살 수가 없냐면 우리나라 주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교육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애들이 여기서 잘 크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기 다른 동네로 이사 간다. 그러면 애들은 정말로 친구들까지도 다 뿌리 뽑혀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전세살이의 서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세 보증금이 엄청난 금액으로 막 10억씩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한다거나 해가지고 그 전세 보증금 자기 돈으로 다 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행에서 빌리고 부모님한테 빌리고 여기저기 진짜 끌어모아가지고 돈을 마련을 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그 집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정말 큰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요.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세금 오른다고 불안하지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보증금 이거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그렇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만 손해볼 수 없다. 나의 그런 것들을 어디에다가 전가를 해야 되느냐 결국은 임차인한테 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부작용이 심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대목에서 박용진 의원이 오늘 또 국회 일정이 사실 있어서 못 나오는 날인데 또 시청자분들과의 약속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여기서 박용진 의원 또 여의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뿐만 아니라 보통 각 당 상임위의 간사들은 각 당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국회 관례입니다. 그런데 야당 간사 선정을 여당 국회의원이 반발을 하고 제동을 거는 이례적인 일도 나와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말하는 2014년도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 대다수의 의원님들 중에 국토위원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강남에 집이 있으신 그리고 부동산 3법을 통해 대단한 시세 차익을 얻으신 의원님들이 여기 지금 국토위원 중에 몇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지금 간사로 거론된 이헌승 의원입니다. 간사라는 중책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해주시죠. 인신 공격성 발언은 자제하세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 가운데 소위 말하는 강남 상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공무에서 다 소를 떼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제가 투기한 것처럼 뭐라 한다? 그런 정말 동료의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또 이례적인 상황인데 문정복 의원, 초선 의원인데 보통 각 당에서 간사를 선출하는 것은 각 당의 선택이고 역할인데 다른 당의 간사에 대해서 그것도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마도 국토위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왔겠죠. 지금 국토위가 워낙 이제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그냥 예민하게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타당의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의 간사를 뽑은 이현승 의원이 지금 문정복 의원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강남에 이제 집이 있다. 그리고 집에 시세 차익을 많이 봤다.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물론 이현승 의원의 해명은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주택으로 살다가 재건축,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는데 오래된 아파트였고 그게 재건축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데서 옮겼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집이 뭐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투기꾼으로 보는 것 자체는 이제 굉장히 명예훼손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뭐랄까 한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아니 야당의 간사에 대해서 아니 강남에 집이 있다라고 지금 간사를 반대했는데 사실 청와대에 강남의 집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주택 혹은 강남의 다주택에 있는 그렇죠. 분들이 아직도 물론 뭐 깨진 지금 상황이잖아요. 민정수석만 하더라도 강남이 지금 예. 부채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 핵심은 근데 과연 지금 물론 이제 간사들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관례화되어 왔던 게 양당에서 선출을 해왔었던 거죠. 예. 그래서 너무나 당연했던 거고 양당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문제 삼으니까 사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절차가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소위를 열고 소위에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상황에서 지금 간사 선출까지를 여당이 문제 삼는다. 이건 지나친 얼건이고 사실은 뭐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야당의 정당 권리까지를 다 침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그건 우려스럽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관련돼서 하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급 이상 도소속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을 포함하여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권고를 위반할 경우에 2021년 인사부터 주택 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합니다. 김수현 교수님, 이재명 지사가 권고라는 표현을 했지만 권고를 위반할 경우라는 표현을 했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을 봐서 이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권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이 워낙에 핫한 토픽이다 보니까 지금 뭐 정치인들 뭐 이런 행정하시는 분들이 너도 나도 이제 그 부동산 문제에 뭐 아까 참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고 뛰어드는 거죠. 이 문제. 왜냐하면 부동산 언급 하나로 막 지지율이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포퓰리즘에 휘둘릴 수 있는 사안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문정복 의원도 뭐 사실은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한마디에 대해서 이제 막 언론에 타기도 하고 그걸로 이제 자기 지지도가 올라가기도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씩 거드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 부동산 정책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든 정책으로 만약에 자신이 이득을 보게 만든다면 그거는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것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는데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인사 고과의 전투를 좋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 보유 여부가 마치 죄가 되는 듯한 분위기는 옳지 않다. 근데 그러니까 업무상 뭐 이렇게 갈라서 업무를 어떤 사람에게 주고 안 주고를 뭐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되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사고과에서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식의 권고 아닌 권고를 내리는 거는 경기도 제가 공무원이라면 너무 큰 심적인 부담이 될 것 같고 특히 경기도는 넓기 때문에 뭐 1억 내외에 아주
그 싼 주택들도 많거든요. 단순히 이런 사람들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징벌적으로 어떤 인사를 처리하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듭니다.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 맞죠? 그럼요. 네.